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5.28%, 코스닥은 6.09%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제 폭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다 오후 종가 구간까지 상당히 강하게 좀 올려놨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이제 엊그제 양일간에 만들어내었던 어떤 저항 구간까지 바짝 종가까지 올려놓으면서 내일 이 갭을 좀 메꾸는 흐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엊그제의 고점 구간까지 아직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요. 장이 마감을 하자마자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뉴스는 훑어볼 건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장 막판부에는 통일부에서 철도 연결로 남북 관계를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워낙 또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대아TI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종목이 20% 넘게 급등한 모습도 보였었고요. 아난티도 그렇고요. 근데 어제 시장이 지옥에 있다가 오늘은 또 어제 냉탕이었다가 오늘은 온탕 갔듯이 남북 경영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후반에 아주 온탕이었는데 장 마감을 한 지금은 다시 또 냉탕으로 가는 아주 좀 어려운 장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장 마감을 하고 나서 북한 이제 개성공단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죠. 그게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떤 말이나 이제 말로써 좀 위협을 하거나 좀 미사일을 쏘는 정도 어떤 이벤트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벤트고, 실제적으로 뭔가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발생이 좀 됐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당연히 빅텍이랑 스페코 방산주들은 상한가고요. 빅텍도 보면은 상장량이 350만 주 쌓였기 때문에 풀릴 리가 없을 것 같네요. 반대로 오늘 오후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제 대아TI 비롯해서 아난티도 그렇고요. 하한가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만 상당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북주를 제외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당히 많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개파락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뷰는 어제 딱 제가 보고 있던 저항 구간, 지지 구간 딱 갖다 놓고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 외국인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4,300억, 코스피는 기관이 좀 더 많이 샀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방향성은 위로 가는구나 라고 사실 좀 생각을 했었고, 대신에 안에서 좀 많이 흔들어댈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좀 전략을 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매매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내일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 하나만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제 저점 구간을 깨면 저는 상당 부분 좀 현금화를 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쌀이 내일 개파락을 700 부근행까지 시원하게 좀 해버린 다음에 요날처럼 개파락 했다가 양봉 만든 것처럼 내일도 개파락 후에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이 채워지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지금으로서는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어제 저점이죠. 15일 월요일에 저점 구간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좀 주요 뉴스를 좀 간단히 좀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개파락을 시작을 했다가 아주 오후장 들어서 이제 연준에서 개별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에 뭐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소리가 있죠. 상당히 정말 파워풀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까지 되돌려 놨고요. 지금 미국 선물도 좀 한 1.2%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늘 좀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다행히. 지금 일단 우리 증시는 북한의 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까지 만약에 오늘 좀 하락을 하면, 혹시라도 하락을 하면 내일 상당히 좀 힘들 수 있겠죠. 반대로 북한 악재로 내일 일단은 개파락은 크게 시작하겠지만 미 증시가 오늘 혹시라도 뭐 폭등을 한다거나 그러고 나서 내일 미 선물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크게 개파락 후에 양봉까지 뽑아주는 흐름을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막힌 화웨이가 삼성의 SOS를 뭐 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면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뭐 이제 동참을 뭐 강조하고 있다. 뭐 관련주로는 지금 뭐 이제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 테마랑 뭐 이제 대두 테마, 뭐 사료 테마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차트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21선까지 이탈을 해놓고 좀 많이 깨진 상황이라서 얼마나 뭐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재료가 다시 한번 불씨가 살려질런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FDA가 클로로킨 긴급 사용 승인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신풍제약이 있죠. 오늘 만약에 장이 안 좋은데 이런 뉴스가 있었다면 사실 조금 큰 폭의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정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어찌 됐건 재료 자체에 대한 소멸을 염두해 둬야 되기 때문에 클로로킨 관련주들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가시는 방향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좀 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뭐 브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가장 중요한 베이징의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한 때보다 전염력이 지금 이제 도는 말로는 10배가 더 강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도 지금 확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뭐 확진자의 뭐 한 75% 정도가 지금 수도권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정말 뜨거웠던 그 주식 양도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현 지금 이제 거래세가 0.25%인데 점차 이제 인하시키면서 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거래세 양도세까지 물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난리 날 거예요. 이중과세 때문에. 거래세는 낮추고 이제 양도세를 뭐 20에서 30%까지 뭐 물리겠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요거는 어찌됐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3년이면은 아직도 뭐 2년 뭐 반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항상 시장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뭐 어떤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나도 적응해 가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지원 방침이 뭐 협력업체는 보증 뭐 3천억을 지원하고요. 기금 한 1조 원 정도 뭐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쌍용차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조금 뭐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정말 촌미의 관심사죠. 근래에 뭐 이제 신규 상장주로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했을 때 이후로는 정말 최대 뭐 바이오 종목 중에는 최대 대여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재밌는 통계 하나는 신규 상장한 종목을 1년 뒤에 주가를 봤을 때 올라 있는, 그러니까 뭐 상장가보다 올라 있는 종목과 내려가 있는 종목을 비교해 보면 10종목 중에 딱 한 종목만 더 상승해 있다라고 합니다. SK 바이오팜도 그 뭐 종목 중에 한 종목의 어떤 반열에 낄 수 있는 뭐 상당히 괜찮은, 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대여지만 워낙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정말 기대해 봐야 되는, 저도 뭐 신규 상장 매매는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SK 바이오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꼭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리딩반 매매했던 거 매매 복귀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종목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 종목이 이뮨메드 관련주죠. 일단 코로나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일단 첫 번째 재료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이고 지금 임상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이뮨메드가 IPO를 준비를 뭐 하려고 한다. 뭐 일각에서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좀 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건 좀 IPO를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가 있었죠. 근데 뭐 주가에 그렇게 막 반영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가 재료를 기다리면서 저희도 좀 계속해서 홀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매수해 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닷가를 여기서 이렇게 다져 놓고 뭔가 좀 흐름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매도, 오늘 이제 어제와 엊그제에 고가권이었고 저항대였던 이 구간을 또 못 넘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좀 더 올랐었어요. 일단은 얘도 요 정도 가격대 한번 요렇게 두 번 정도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한 번 정도 돌파했다가 다시 돌아치면서 오늘 종가상 뚫어야 할 이 구간을 살짝 넘겨놓고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지금 제가 차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참 무의미한 게, 내일 지금 뭐 시장이 개파락을 좀 크게 할 게 뭐 분명하니까 뭐 내일 어떻게 됐다 지금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저희가 매매를 했고요. 매수한 게 이때 매수가 저희가 들어갔고, 시장이 큰 조정이 있기 전이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제가 돌려보다가 요 종목은 아직 좀 시세가 좀 덜 나왔고, 뭐 이제 좀 종목을 찾아보면서 충분히 재료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차트도 바닥권에서 차분히 121선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뭐 얘가 뭐 밀려봐야 요 정도, 조정 나와봐야 요렇게 좀 조정 받고 요렇게 다시 돌리는 흐름을 기대했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고,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쭉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좀 걱정은 했지만, 어제 이제 제가 저희도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몇 종목은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바이오는 제가 손절을 별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했지 손절을 할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느껴졌고요. 근데 어제 좀 심하게 빠졌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오늘
일단 갭이 8% 가까이 떠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오늘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이 많이 떴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8% 정도 갭이라면 이거는 뭔가 오늘 한번 일을 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뉴스 없이 갭 두고 반등이 나왔으면 적당히 그냥 뭐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뉴스가 좀 나와줬습니다. CM팜의 항암제 폴리탁셀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어떤 뉴스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는 뉴스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이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팔 수가 없다,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버텨봤고요. 근데 상한가 일단 한번 찍고, 찍기 전에 절반 정도 매도했던 것 같네요. 절반 정도 일단 상한가 가기 좀 전에 매도했고, 왜냐면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해놔야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상한가까지 좀 편안하게 버텨볼 수가 있는 거죠. 물량을 전부 다 내가 들고 있으려고 하면 상한가까지 버티기가 좀 힘들거든요. 절반 매도하고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풀리면서 쭉 좀 밀렸다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한 요정도? 딱 요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300원, 500원? 요정도를 시원하게 좀 깨면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때 뭐 잘 일단 이 이상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오후장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은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 상한가가 3시나 웬만하면 3시 전에 상한가 못 들어가면 팔아버리는 이제 성향이고요. 아주 좀 길게 봐줘도 3시 10분입니다. 보통 3시 넘어가면 상한가가 못 잠그면 좀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운이 좋게 상한가를 좀 들어갈랑 말랑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3시라는 정도의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팁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 리딩반은 두 종목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시 빅텍을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야, 매수 잔량이 400만 주가 쌓였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파동이 한 번, 두 번, 이번까지 하면은 이제 3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보통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고 슈팅도 크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오버슈팅이 만들어지고, 오버슈팅은 항상 어떤 고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빅텍이 지금 3차 파동의 구간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차 파동으로 오버슈팅을 뽑을 만한 굉장한 재료가 발생이 되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내일 뭐 갭 두고 상한가를 갈지 뭐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한가를 혹시 들어간다면 이 다음날 이날이 빅텍의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갭 띄우고 뭐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음봉으로 쭉 빠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 위로 이제는 좀 접근하기가 사실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자리다. 지금 바닥 대비 325%, 내일까지 오르면은 뭐 350%, 뭐 더 오르면 한 400%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 고수들의 놀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좀 현대바이오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터치했던 종목과 가는 종목을 3종목이나 매매를 했어요. 저도 현대바이오를 매매를 했고, 얘를 여기서 매매했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매매해서 좀 팔고 다시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홀딩했다가 3시 전에 다 팔았죠. 그 다음에 오늘 에이벨 바이오도 제가 매매를 좀 했었거든요. 에이벨 바이오도 얘는 다른 계좌고
장후반에 뭐 상따 조금 했다가 팔아버렸던 계좌고 매매했던 게 얘가 될 것 같아요. 얘에 대한 이제 관점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손절 한번 하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나머지 여기서도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홀딩해서 상한가 못 들어가서 던져버렸는데, 일단은 얘가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죠. 우리가 상한가 30%와 그냥 장대 한봉 뭐 25%는 단순히 5% 차이가 아닙니다. 상당히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한가를 보내놓고도 물량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세력들도, 롤링 잘 하는 세력들은. 하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들어갔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했을 확률보다는 아직 정리 안 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장대 양봉보다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얘가 이날 상한가 보내고 이틀 동안 뭔가 물량을 털어낼 만한 어떤 캔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죠. 거래량도 이틀 동안 급감했고요. 그럼 이틀 조정 후에 이날 갭을 띄워놨습니다. 네, 보시면 아마 이 종목의 세력은 어제 시장 폭락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요 정도 이제 유지시키면서 마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시장이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요 부분에 변수가 발생이 된 거고요. 하지만 본인들이 유지시키려고 했던 이 정도 가격대에다가 오늘 갭을 띄워서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에 뭐 이제 뭐 종배한 사람들 물량 받아먹고 올리게 되는 그림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의 시가나 고가권을 넘어설 때 충분히, 아무리 고가권이긴 하지만 충분히 돌파 매매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매매를 했고,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현대바이오도 그렇고요, ABL바이오도 그렇고 상한가를 왜 못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상한가 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급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상이 시원하게 못 닿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현대바이오랑 ABL바이오는 뭐 상 근처에서 그냥 매도를 했고, 상한가까지 홀딩을 했던 게 두산인프라코어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어디 계좌로 했더라, 이렇게 여기서 좀 일찍 들어갔죠. 상한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서 풀릴 때 비중 조절 좀 하고 다시 재매수해서 일단은 들고 있어요. 요것도 접근을 했던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파동을 한번 만들고 이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세력도 아마 요 정도 지지 구간에서 종가를 갖다 놓고 끝내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시장이 폭락하면서 변수인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된 거죠. 어찌됐건 뭐 이제 매각 호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요 고가권을 뛰어넘는 갭이 출현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이 종목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갭을 띄워놓고 얘가 이렇게 밀렸으면 요 정도 반등 나오다가 요 정도쯤에서 다시 흘러내리는 게 맞습니다. 얘가 물량이 털린 거라면요. 혹은 그냥 호재로 인해서 갭만 떴다가 죽는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추세가 밀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밀리지 않고 방향을 돌리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어냅니다. 저도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좀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왜냐면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갭으로 뛰어넘었다가 쭉 밀렸다가 돈 써서 말아 올렸다면 확실히 이 7,000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마감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좀 한 거고,
특히나 이 종목은 위로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뉴스에서 언급드렸던 그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 이제 수혜주들은 뭐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개별 종목 중에 프로텍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장대 음봉으로 좀 캔들이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이것 또한 시장 때문에 좀 더 길게 봉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상한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좀 덜 터졌기 때문에 얘도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한번 접근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G모빌리언스는 엊그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진짜 그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매너가 있고 신사적입니다. 뭔가 좀 정석적이고요. 이런데 보시면 양봉 뽑고 이렇게 횡보시키다가 아주 깔끔하게 돌파시키고요. 이런 모습들. 뭔가 좀 양아치 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 실기에도 괜찮죠. 그 다음에 최근에 무중 관련해 가지고 레고캠이 쏘아 올린 어떤 무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무중이 당연히 호재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시세를 내는 호재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레고캠이 무중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니 힘스도 급등, 파맵신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호재라도 장세에 따라 그 힘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서 좀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F텍은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고가권에서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마감한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약품도 요 윗꼬리가 조금 보기 안 좋긴 해요. 물량을 좀 털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거래량이 아주 비이성적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차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게 다 지금 개파락 시작할 거예요, 내일 되면.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아무튼 요 정도 보고요. 바로 좀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서, 물론 지금 코로나 테마주 여러 가지 있어요. 언택트, 뭐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뭐 교육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섹터는 일단 지금 언택트 쪽이랑 순위로 따지면 당연히 치료제가 넘버원, 그 다음이 진단키트, 그 다음이 언택트, 요 정도 순으로 코로나 치료제는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